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현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헬퍼 조 팀장입니다. 오늘 변리사님 모시고요. 창업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버는 법 3가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변리사님 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화문 국제특허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홍성훈 변리사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특허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하고 협업도 많이 하면서 여러 대표님들의 이제 돈을 많이 벌게 해드리는 그런 유익한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특허하고 관련된 내용을 중심적으로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그 3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를 좀 꼽을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혜택이 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업부설 연구소는 사실 벤처나 이노비즈처럼 인증이 아니에요. 연구소를 설립하는 거죠. 나라의 정부 자금을 가지고 이제 기업들을 도와줘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출 역조 현상도 해결하고, 이런 목적으로 정책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일례로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먼저 도와주는 게 정부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인을 보여주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는 최소의 조건입니다. 연구소가 없으면은 이제 R&D가 일어나지 않겠죠. R&D가 발생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것은 어떠한 혜택을 먼저 따지기 전에 필수적으로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이후에 설명하는 벤처 인증 혜택이 더 세제적으로 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벤처 인증과 안 겹치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큰 게 연구개발비, 연구원들의 인건비일 수도 있고, 연구개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들일 수 있고, 여러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연구원분들의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인건비의 25%를 세액공제를 하는 효과를 가장 큰 기업부설연구소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 때 어떤 연봉 4천만 원의 직원분을 한 명 연구원으로 뒀을 때 25%인 1,000만 원, 이제 법인세 1,000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최저한세를 뚫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어떤 인증으로부터 감면을 받거나 공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드라마틱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는 만큼 또 그만큼 사후 관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또 경험하시고 하실 텐데,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사례들도 있다면 같이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 노트나 연구개발 조사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월까지 작년도 12월까지 연구개발 계획이나 연구노트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만약에 업로드를 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가끔 이제 운이 없으면은 이제 조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이 연구개발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면은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세액을 환수하는 게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기업부설연구소는 이제 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특허가 중요하게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닌데요. 당연히 근데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이 됐으면은 연구개발의 그 어떤 결과물로서 특허가 당연히 창출이 되고, 그런 특허를 이제 출원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출원 실적이나 등록된 그런 실적들이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런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떠한 연구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는 대표님의 경우에는 특허를 꼭 출원을 하시는 게 방어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 연구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우리 회사의 기술을 보호하는 무언가가 없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거에는 사실 특허는 필요는 없지만 네. 그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네. 이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특허와 관련이 없지만 재밌는 사례 같은 거 여기 좀 유명할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부설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아마 연구에만 전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크게 막 실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큰 성형외과에서 의사 선생님들 연구원으로 등록을 하셨죠. 네네네.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 기록이 다 보험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연구를 전담한다. 그래가지고 100억 이상의 몇백억의 세금을 십몇 년 동안 공제를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밝혀진 거죠. 네네. 거의 추징액이 거의 100억에 가깝게 네네. 환수를 했다는 그런 전설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할 때 연구 개발 어떤 증거물을 많이 이렇게 수집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분들이 도와드려가지고 그런 혹시나 모를 불이타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옛날에는 이 실사가 나와서 그 문제가 되더라도 그냥 연구소 인정 취소만 됐었는데 그쵸. 이게 바뀐 게 환수제도, 그러니까 그동안 세액공제 받았던 것들 추징하는 제도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네. 아마 이런 사례 때문에 바뀌지 않았나 그렇죠.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벤처기업 인증,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인증 중에 하나죠. 그렇죠. 사실 창업하면 제일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혜택은 뭐가 있고 인증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연결돼서 제가 항상 좀 3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소, 특허, 벤처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면은 어떤 기업이 기술적으로 기반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기업이다. 도와준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나라에서 키워주고 싶은 그런 기업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인증을 공적으로 받기 위한 것들이 저는 그 연구소, 벤처, 특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벤처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벤처는 공적으로 이제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인증을 받는 것 외에도 인증을 받은 것만으로도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제 혜택 쪽으로 특히 어마어마한데요. 네. 일단 벤처 인증 받으면 취득세 75% 감면입니다. 네, 무려 이제 건물이나 공장을 취득하실 때 취득세 75%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 50% 감면, 그리고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세 50% 감면. 이걸로 바로 게임 세신 인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벤처 인증이 시기가 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업체가 개업을 사업자 등록증이 찍혀있는 개업 연월일서부터 3년 내로 이 벤처 인증을 받아야지만 벤처 인증을 받은 날서부터 5년 동안 보통 4, 5년 정도 각각의 조세제도마다 혜택이 좀 기간이 조금 다른데 4, 5년 정도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요. 가장 대표님들이 이제 많이 놓치시는 게 개업 연월일서부터 3년 내로 벤처 인증을 못 받으신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은 4년 차에 벤처 인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적으로 이런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이란 거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어마어마한 조세 혜택 제도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특히나 저는 이제 법인 사업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법인 전환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법인 설립하고 나서 3년은 안 됐지만 개인 사업자 때부터 카운팅을 한다라고 하면 막 7년, 8년 이런 기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법인 전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개업 연원일을 기산일로 봐가지고 3년 내로 벤처 인증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잘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벤처 투자 유형이라던가 연구 개발 유형이라던가 뭐 혁신 성장 유형.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다뤄보고 싶은 거는 이 혁신 성장 유형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혁신성장 유형을 통해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좀 도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투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연구개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했는데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게 많이 없다. 이러면 이제 하나만 남게 되죠. 혁신성장 유형입니다.
혁신성장 유형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대신 아이템이 기깔나게 좋아야 됩니다. 네. 다른 말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 계획서를 잘 쓰고 이제 실사가 오셨을 때 대표님들께서 잘 혁신성장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잘 어필을 해야지 이제 아이템 하나만으로 벤처 인증을 획득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대표님들께서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게 우리 회사는 기술력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자기의 회사를 과소평가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대표님이 그동안 이제 쌓아오신 노하우 같은 게 있으세요. 어떤 기계를 동일한 기계를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설정값 같은 것들이 대표님 노하우가 더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기존의 다른 업체랑 대비해서 후처리 공정 같은 것들에서 대표님이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완성된 기술로 혁신 성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아이템들이 있으면은 앞으로 이 아이템을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해왔었고 이렇게 다시 피보팅을 하거나 회사 자체를 그 라인업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제조 물품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아이템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거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도 벤처 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 경험상으로는 대표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나 뭐 소프트웨어 개발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성 포인트가 없을 때는 대표님의 꿈을 한번 제가 듣습니다. 대표님이 꿈을 잘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중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될 수 있고 혁신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캐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린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뭔가 자기 자신이나 기업체에 대한 과소평가보다는 무지적인 성향을 가지신 대표님들은 꼭 벤처 인증을 도와주시는 분을 잘 만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팀장님과 연락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때 네. 이 기술 또는 어떤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기술 하면은 특허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렇죠. 그거랑 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그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들이 정립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변리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잡한 것들을 잘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특허 기술 문헌으로 작성해서 이제 출원을 해드리는 일을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대표님이 벤처 인증을 받을 때 대표님의 기술을 좀 정리해서 변리사에게 잘 알려주면 변리사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어떤 특허 출원을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사실 특허는 이제 출원을 거쳐서 심사를 받고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출원부터 등록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우선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등록되면 4개월 정도 걸리긴 하지만 늦어지면 10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벤처 인증은 좋게도 특허 출원을 해도 그게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벤처 사업계획서에는 특허 출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재하는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 인증과 관련해 가지고 크게 사업계획서상에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노하우가 있으신데 말씀을 하시면은 문서로 딱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실사가 오시거나 그럴 때 당황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많으세요. 대표님께서도 이제 특허 출원된 문헌을 보시고선 실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잘 어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도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영역을 약간 변리사님들께서 매뉴얼화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우리 기업은 딱히 뭐가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일단 내려놓고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를 변리사님하고 또 저 같은 이제 팀장, 컨설턴트하고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대표님께서 이제 벤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벤처 인증만 목표인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네. 예를 들면은 어디 납품을 해야 되는데 벤처 인증이 필요하니까 벤처 인증 받아와 이렇게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벤처 인증만 받으면 되지 특허까지 하려면 특허 사실 비용이 너무 부담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리사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특허가 꼭 필요하고 비용 문제로 걱정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벤처 인증까지 그냥 깔끔하게 하고 끝내고 싶으시다 이러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허가 이제 출원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는
보잖아요. 근데 아까 출원 단계에서도 벤처 인증 신청을 해도 종종 좋은 결과가 높은 타율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원 단계에서 가출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한국 그 특허법인 가출원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허 출원만 하고 심사나 등록은 하지 않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본출원을 해가지고 심사나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쉽게 말하면은 일반 등록 때까지 되는 특허보다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이 가출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등록된 특허 등록증 딱 나오면은 뭐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데 그런 거 그냥 필요 없고 깔끔하게 벤처 인증을 받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런 가출원 제도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을 좀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특허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특허를 잘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게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초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그렇죠.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허는 원래 전통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독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특허로 제3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를 해가지고 라이선스 수익을 얻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는데요.